기후를 바꾸는 아이들,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 지금부터 녹색원 클래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녹색원 클래스 수업을 위해서 기후라는 단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하면 떠오르는 단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온도, 날씨, 공기, 변화라는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이 모든 단어가 기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데프리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데프리카라는 말은 대구라는 단어와 아프리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대구의 여름은 아프리카처럼 매우 덥고 열대야가 심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이런 별명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구의 여름 기후는 10년 전,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더 더웠을까요? 아니면 마치 가을 날씨처럼 서늘했을까요? 대구의 여름 기후는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덥고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후란 어느 지역의 오랜 시간, 최소 30년 이상 동안의 날씨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는 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란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인데요. 다음 그래프를 보면 지구의 평균 기온 그래프는 결국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비슷한 그래프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마지막을 보면 최근 들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속도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란색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 평균 기온선이 주황색 이산화탄소 농도선처럼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온실 효과는 지구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온실 기체가 너무 늘어나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기체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가두어 버리게 함으로써 지구 대기의 온도를 더욱더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심각한 이상현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심각한 가뭄, 잦은 홍수, 매서운 한파, 해수면 상승, 빈번한 황사 등이 있습니다. 심각한 가뭄 및 폭염으로 2015년 인도 및 파키스탄에서는 5,000명이 사망하게 되었고요. 불과 몇 달 전 캐나다에서는 50도 살인폭염으로 570여 명이나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지구촌 곳곳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산불이 많이 일어났고 통제하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중국 허난에서는 홍수로 300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었으며 유럽 홍수로 162명 사망, 약 1,300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150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500만 명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 부산에서는 98년 만에 한파로 부산 앞바다가 얼게 되었고요. 얼마 전 8월 브라질에서는 한파가 와서 브라질에 눈이 펑펑 내렸다고 합니다. 브라질은 상당히 더운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가고 해양의 열 팽창으로 인해 바닷물의 부피가 커져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0.5도 지구의 온도가 상승 시 해수면은 약 70cm 상승한다고 합니다. 해수면의 상승은 해류의 이동을 변화시키게 하고 이로 인해 태풍 및 폭우가 심각하고 잦아지게 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황사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같은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시에 2050년에는 지구의 34%가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막화로 인해 황사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인간의 호흡기 질병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이산화탄소는 언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한 것처럼 이산화탄소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아껴 쓰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우리가 동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할 때도 이산화탄소 발생이 아주 많습니다.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화석 에너지에는 석유, 석탄 등이 있는데요. 석유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이때 석유가 타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더 나아가 여러분이 미래의 수소자동차 혹은 더 멋진 전기자동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만드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곳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무엇을 생산하는 곳일까요? 네, 이곳은 화력발전으로 전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화력발전 또한 화석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화석에너지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기를 아껴 써야 되겠죠. 아니면 화력발전이 아닌 다른 발전 방식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풍력발전, 그리고 수력발전, 태양열 발전 등이 있습니다. 이번 녹색원 클래스를 통해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재미있고 의미있는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게릴라 가드닝입니다. 다음에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나요? 네, 꽃을 들고 있습니다.
양손에 꽃과 삽을 들고 돌격. 게릴라 하면 전투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아름다운 게릴라가 있습니다. 게릴라 가드닝이란 도심에 버려졌거나 아무도 돌보지 않은 땅에 꽃과 식물을 심어 작은 정원을 만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입니다. 게릴라 가드닝은 1973년 뉴욕에서 리즈 크리스티와 그 친구들이 쓰레기로 넘쳐나던 공터를 꽃밭으로 만들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게릴라 가드닝은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버려진 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움을 통해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여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게릴라 가드닝 전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릴라 가드닝 전투와 관련된 미션을 선생님이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으니 한번 보면서 게릴라 가드닝 전투 준비를 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대구 녹색학습원에서는 기후를 바꾸는 아이들,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이라는 의미의 CCC 챌린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든 씨앗폭탄을 화단이나 학교 주변 공터에 던져 게릴라 가드닝을 실천해주세요. 그리고 실천한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 대구 녹색학습원 홈페이지에 참여마당 체험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녹색원 클래스 수업을 들어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